자, 이번 시간, 안녕하세요. 게임 디자이너 먹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제 모델링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종목에서 좀 필요한 데이터를 더 올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모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이킹된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화 시키는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모델 이미지가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가끔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 창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들을 음, 더, 더 좋게 한다든가 뭐 돌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수순에서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모델링을 좀 정리해봐라 이런 거 할 때 이미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사실 결정된 이미지에 따라서 디바이더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모델 소스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모델을 할 수 있게끔 뜯어서 결정하게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이미지는 여기와 여기 선택권인 거고요. 자, 보이는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선택되어진 거는 디테치해서 항목을 일단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주시고요. Alt Q 눌러서 확장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테두리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보이는 면적들이 이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깊이가 될 수 있게끔 유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모델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겸 엣지에서 선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난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커넥터로 해서 내 이음새에 대한 결정권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버텍스를 일단 커넥트라는 컨트롤 시프트 E 눌러서 확인을 해 주시면요. 하나의 항목만 가지고도 새로 세워진 것들을 위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가 가지고 있는 중간 지점이 좀 필요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커넥트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이제 테두리 영향이나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데요. 실제 이것 값에 대해서는 엣지로 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엣지 정리의 평면으로 정리할 때는 조금 더 컷이라는 기능보다도 퀵 슬라이스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 같은 이제 퀵 슬라이스 또는 슬라이스 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번 슬라이스 판넬이라는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셀렉트 된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나눠져 있는 이 면에서 슬라이스를 꺼내면 자, 이런 면이 이제 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절단하는 모양처럼 여기 보시면은 선이 이제 절단하는 모양처럼 제공되어 있고요. 앞면에서 보이는 거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커넥트를 제공합니다. 자, 슬라이스 하나 판넬. 자, 요거 내려서 슬라이스 판넬. 자, 일단 셀렉트 된 면만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넬만 잘 해주시면 되고 슬라이스, 슬라이스. 자, 그리고 또 슬라이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은 UV가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이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고정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슬라이스, 또 슬라이스. 자, 여기 면에서도 아래쪽까지 기반인 슬라이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가로 기반은 다 정리가 됐으면은 요 면에 대한 선택권이 지금 없고 세로 쪽만 있는데요. 세로도 회전을 시켜봅니다. 해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면에서 보시고 이동을 해보시면은 전체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줄이고 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면에서는 절대되는 전체면이라고 판단하시고 슬라이스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결정을 하면 되고요. 자, 이 면에서도 가운데 센터 지점보다도 사이드에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되면은 슬라이스 하나 잡고 이 면에 슬라이스를 또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전값이 있기 때문에 올려서 이 부분의 위치점에 맞춰가지고 자, 회전을 시켜봅니다. 회전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툭툭툭 해서 45도 각도인데 자, 회전 같은 경우도 내가 각도상에서는 10도로 돼 있지만은 이번의 입장에서 뭐 한 1도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려되고요. 요거 이제 수치상으로 되게 애매하시면은 로테이션을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셔서 가지고 있는 이 로테이션 보이시죠? 요거를 Alt를 눌러서 사용하면 되게 미세하게 조정이 됩니다.
이런 걸로 해서 슬라이스를 한번 더 각도가 지는 가뷰를 만들었기 때문에 슬라이스 판넬을 한번 더 정리합니다. 자, 슬라이스 이 값에서도 이동값 해서 좀 각도가 지는 로테이션 다시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너무 제 각도가 졌는데요. 여기서도 슬라이스 90도 바로 돌리고 실제적으로 이만큼 돌아가는 밀러 값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히 45도가 아니면 90도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그냥 회전을 시켜서 이동을 하고 회전해서 조금 더 잡아서 슬라이스 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값은 원래 쭉 해서 이동을 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값이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옵션에서 좀 잘못했는지 각도가 좀 틀어졌습니다. 자, 이면까지는 직선형이 됐고요. 엣지로 봤을 때 이제 이면이 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엣지의 선들이 이 점과 이 점인데, 자, 이제 필요 없는 점들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점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은 쓸모없는 엣지선. 그래서 루프로 해서 컨트롤. 자, 아쉬운 거는 이제 끝에는 잘못 지우시면 날아가기 때문에 알트에서 빼시고요. 컨트롤 리무브 하시면 삭제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리무브를 하시고 점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흐르는 면적이 있죠. 그 부분에 맞춰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쓸모없는 요점들. 요점 같은 경우는 엑시던션을 만들 때 쓸모없는 점으로 지금 만들어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여기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쓸모없는 점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이런 거에서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 선이 잡혀져 있는 요 내용,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여기 루프 해가지고 센터 지점들이 여기 돼 있는데 요거 이제 그 센터 지점에 대해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센터를 날리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 면이다 보니까 삭제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요거 하고, 자, 이 점에서도 요면과 요선들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버텍스 컨트롤 리무브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이 만나는 지점에 여기 같은 경우는 숨어 있는 선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점이 더 필요로 한 것 같아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역할이 아니다 싶으면은 일단 여기서도 컨트롤 리무브를 해서 삭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 요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컷이나 이미지를 보고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줄이는 방법은 따로 있긴 하지만 이걸 하게 되면 또 UV를 다시 재편집하다 보니까 요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는 면에서 똑같이 적당한 선에서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컷으로 한번 날려주고요. 자, 원래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해서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그 점과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거는 하나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있는 요점 같은 경우 사실 의미가 없어서 컨트롤 리무브 하시면 됩니다. 자, 점의 연결 같은 경우 연결 부위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가끔 이제 면적이 딱 깨집니다. 깨지는 경우가 선이 안쪽으로 생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돼서 이런 면이 다 다행히 돼 있는데 이거를 턴을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과정 같은 경우 점을 당기면 다 깨집니다. 안 깨지네요. 자,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깨지는 면적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사실 커넥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효율이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역할들을 맞춰서 정리하시고요. 이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또 컨트롤 리무브. 점에 대한 내용은 좀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양을 만드는 건데, 자, 임시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 이런 면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저 점과 필요 없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영향을 잡아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 그냥 리무브 잠깐 해놨다가 나중에 재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직선이 아닌 경우를 하면 삭제를 해주시면 여기 이제 동일한 값처럼 유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UV 인자 텍스처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 좋은데 높이가 있는 면인지 아닌지, 높이가 있는 면이면 만약에 이
가해 테두리가 가장 큰 높이가 진행된다.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을 셀렉트 선택적인 영역을 좀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2번으로 해서 잡아주시고 이쪽 약간 어떤 면에서 불필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정확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는 내용이라서요. 자 선택 그래서 컨트롤 리무브 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요면,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전체 면적보다도 아래쪽을 우선, 그리고 여기서도 이쪽이 우선이냐 이쪽이 우선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한쪽 면들을 정리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면적 처리를 해서 정리하게끔 하고요. 자 이면 같은 경우 여기와 여기 선이 올라오게끔 하는 거니까 일단 이 면도 정리가 되고, 원래는 이 전체가 이제 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영향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숨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면적이 됐고요. 이 면에 대해서 내가 높낮이를 결정하는 값, 이때 컨넥트를 해서 정리하는데요. 실제 이제 요 값들에 대한 내용은 나는 이거는 동일한 값으로 지원을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값에 대해서는 일단 테두리 동일한 값을 지원할 거고요. 이스트루드로 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할 것이다. 나는 5 정도, 4, 한 3 정도까지 높이를 지정할 거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실제 모델링 형태에 따라서 더 깊이 제공되는 값이 만들어져 있고, 베벨링 효과를 주면 이때 가지고 있는 이 선에 대한 역할을 강제적으로 당기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면의 상태를 조금 더 숨겨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까와 같이 된 면에서 이스트루드를 하기 이전에 베벨 효과로 좀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뭐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로컬 부분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로컬 부분 보면 가끔 이렇게 면적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항목이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버텍스를 라인을 점에 대한 내용을 지워서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반 그룹 기반으로 해서 자 3 정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베벨로 다시 하겠습니다. 베벨로 해서 3 정도 나올 거고, 3 정도 나오는 값에 나는 마이너스 0.2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높은 값이네요. 그래서 Alt 누르고 쭉 해서 원래 0값에서 조금 마이너스 살짝 두어서 프론트 뷰에서 각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베벨 효과나 내용까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마이너스 0.2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항목이 정리가 됐고요. 자 높이가 또 다른 올라가는 요 단높이 같은 요거 특히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 전에 요 엣지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면 같은 경우는 전체 흐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윗면 빼고 나머지 면, 그리고 이 면도 지금 현재 필요치 않기 때문에 컨트롤 리무브, 리무브를 했는데 위쪽에 사라진다 라고 하면은 다른 면인데요. 이게 점이 두 개의 점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는데, 자 이럴 때 그냥 리무브를 하시고 필요한 옆면에서 버텍스 점을 찾고서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양에 대해서 이만큼, 반대군요. 자 잡아서 이만큼 잡아서 정리하시면은 점들 잡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리무브를 사용하시면은 자 여기 바깥에 여기 이제 모서리가 이음새가 되는 역할 애들은 빼주시고, 자 리무브 해주시면은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실제 이제 가지고 있는 맵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항목이고요. 자 그리고 요면 상태, 제가 두 번째 단계로 좀 올라올 것 같다 라고 하면 반대로 내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스트루드 똑같이 베벨 형식으로 해도 되는 항목이다. 그럼 베벨 이스트루드로 해야겠다. 그럼 이스트루드에서 엣지 모드를 살려야겠다. 그럼 결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임시로 이스트루드로 할 거고요. 가지고 있는 아까 3값 이하 2.5 정도 값에
2.5 정도 값의 베이스로 해서 단 높이 실루엣을 좀 각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매칭을 할 거고요. 요 값에 대한 내용을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면에 대한 내용을 익스트루드로 해서 아까와 가지고 원래 이제 이 값과 높이를 같이 하면은 요소가 재미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안쪽으로 조금 더 베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해주시고 나서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들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모델링에 맞춰서 면을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깨지는 것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매칭할 때는 필요한 선택, 그 다음에 숨기고 Alt C 해가지고 컷이라는 형태로 해서 제공된 면을 잘 만들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유리가 깨졌다 라고 하면은 이 면에 대한 선택권 다 만드시고 나서 삭제만 시키셔서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미지를 보고서 철에 맞춰서 탁탁탁탁 끊어 주셔야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올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안에 내부적인 요소와 유리가 따로 있다 그러면 디태치라는 항목으로 엘리먼트로 지원을 하고요. 지원된 엘리먼트를 그대로 이쪽으로 빼서 다른 사물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게끔 유도하면 좋습니다. 그럼 실제 오브젝트는 떨어져 있는 얇은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두리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그려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질은 다른 재질로 해서 모델로 만드시면 깨져 있는 창문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D 이미지 베이스로 해서 모델링을 하는데요. 실제 이러한 베이스를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노멀맵 뽑을 때도 가상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사용되고요. 실제 모델링에 대한 스케일이나 매칭이 하기 힘들 때는 이미지로 적당한 형태를 만들어서 그 소스를 최대한 정리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효율이 좋습니다. 자, 이미지 모델링 관련된 거는 꾸준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계속 제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미지 모델링의 베이스가 좀 더 쉽고 접근하기도 빠른 것처럼 활용이 되면 모델링도 속도가 많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모델링을 좀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이미지 모델링에 대한 이미지를 좀 잘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모델링의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지 베이킹으로 된 모델링 하기를 시연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